우리 이혼하자. 나도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다. 누가 할 소리를? 합시다, 이혼. 당신 일찍 왔네? 일찍 마쳤어요. 당신 오늘 월급날 아니에요? 이야, 월급날은 귀신같이 하는구만. 자. 요즘도 봉투를 주나요? 당신 혹시 비상금 숨겨둔 거 없어요? 비상금은 무슨. 월급에 보너스 받는 족족 당신 다 주잖아. 쥐꼬리만한 돈 가지고 생색은. 애들 학원비 내고 나면 빠듯한데. 뭐? 와, 당신 진짜 너무하네. 당신 월급 한 푼도 안 못했잖아. 당신 월급이 얼마인지 내한테 오픈도 안 하면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한테 뭐라고 한 적 있더나? 예. 알겠습니다. 저녁은? 못 먹었지? 우린 다 먹었는데. 사 먹고 오지. 차릴게요. 이야. 1998년 열렬히 짝사랑했던 아내와 결혼에 성공했고 토끼 같은 자식도 2명이나 낳았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월급 전부를 아내에게 주었고 아파트 명의도 아내의 명의로 매수해 줬습니다. 좋은 남편인데요? 당신 아파트 담보로 돈 빌렸나? 엄마가 좀 급하게 필요하다고 했어. 장모님이? 아니 그러면 내하고 상의를 해야지. 갚으면 되잖아. 그리고 이 아파트 4명인데. 뭐? 명의는 당신 명의지만 내가 뼈 빠지게 벌어서 모은 돈으로 장만한 집이잖아. 그리고 퇴직금 4천만 원까지 당신을 다 줬는데 그 돈 다 어디다 썼노? 어디다 썼냐고? 말 참 섭섭하네. 나는 뭐 집에서 띵까띵까 놀면서 당신 월급만 축내는 줄 아나. 일하면서 살림에 다 가족을 위해서 쓴 거지. 결국 아내는 아파트를 담보로 빌린 돈을 갚지 않았고 그 채무는 고스란히 제가 변제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25년 오로지 가정을 위해 헌신했지만 아내는 저를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처럼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되는 싸움, 이제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우리 부부. 결국 협의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애들은 당신이 데리고 가세요. 뭐 어차피 다 지 앞가림 할 나인데. 그럴 생각이었다. 막내가 아직 미성년자니까 양육비 매월 20만 원씩 보내라. 그리고 아파트 명의도 내 명의로 좀 바꿔주고 애들하고 계속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대신 1억 줄게. 저는 보험 해약 환급금도 전부 아내에게 주었고 아내의 건저당 채무도 매월 50만 원씩 줘서 변제하도록 했습니다. 양육비 왜 안 보내는데? 나도 주고 싶은데 일 그만두고 돈이 없다. 그리고 생활비 좀 보태줘요. 뭐? 생활비? 집도 없이 낳았는데 그럼 굶어 죽을까? 이혼한 아내는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혼 후에도 저에게 생활비를 요구했고 차마 외면할 수 없어서 한동안 100만 원씩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여보세요? 예? 이 집을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아니, 저는 이 집을 내놓은 적이 없는데요. 예? 최미선? 아무튼 이 집 안 팔 겁니다. 이 여자가 진짜. 아니, 명의 좀 해달라니까 계속 미루더니 집을 내놔? 참. 누구 마음대로 집을 내놓는데? 내 명의 아파트 내 맘대로 팔겠다는데 왜? 뭐? 이혼 협의할 때
명의 변경해 주기로 했잖아. 25년 결혼 생활 동안 고생만 했는데 내만 손해더라고. 4천만 원 줄 테니까 내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다. 뭐? 와,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노? 그래, 우리 어디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러면. 네, 이혼 도장 찍었다고 이게 끝난 게 아니네요. 지금 협의 이혼을 했는데 합의한 내용이 하나도 지켜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이게 지금 두 사람이 협의 이혼을 할 당시에는 김영수 씨가 자녀를 양육하기로 하고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으니까 매월 20만 원씩 양육비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살던 아파트가 최미선 씨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녀와 함께 살아야 돼서 아파트 명의는 김영수 씨 앞으로 하고 네. 대신 1억 원을 주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최미선 씨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면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뭐 정말 남남이라서 볼 일 없다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자, 이렇게 마음이 변할 줄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김영수 씨 입장에서는 참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김영욱 변호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영수 씨는 최미선 씨와 협의 이혼할 당시 합의했던 대로 아파트 명의를 자신에게 이전하라고 법원에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협의 이혼할 당시 재산 분할을 못 받았는데 그 이후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 이혼한 이후에도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지 2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수 씨와 최미선 씨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이혼한 날로부터 2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혼한 날이라는 게 이것도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정확히 이혼 도장을 찍은 날인지 아니면 동사무소 간 날인지 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이혼한 날이란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신고일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이혼 판결 확정일, 혼인 취소는 취소 판결 확정일, 사실 혼인 경우는 사실 혼인 종료일이 기준 시점이 됩니다. 자, 그럼 김영수 씨처럼 지금 협의 이혼을 한 경우에는 이혼 신고일부터 2년 내에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자, 저희가 지금 보니까 김영수 씨는 다행히 2년이 지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영수 씨가 재산 분할 청구를 하게 되면 어떤 게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건가요? 혼인 중 부부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그 대상입니다.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아닌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 또는 혼인 중이라도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고유재산으로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취득이나 유지 또는 감소 방지에 기한 사실이 있으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자, 이 드라마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최미선 씨 명의로 된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됩니까?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 재산으로 추정되지만 네. 역시 취득이나 유지 또는 감소 방지에 기한 사실이 있으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아파트는 최미선 씨 명의이지만 아파트를 취득하는 데 김영수 씨 월급이 투입되었고 그 이후로 월급과 퇴직금 전액을 최미선 씨에게 줘서 그 아파트의 소유권을 유지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김영수 씨는 아파트의 취득이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드라마에서 보면 최미선 씨가 아파트를 이제 몰래 팔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재산 분할 청구 소송 같은 경우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이에 이 아파트가 넘어가기라도 하면 굉장히 난감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게요. 최미선 씨라면 그렇게 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 막을 방법 없습니까?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전 처분인 처분금지 가처분으로 아파트를 팔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처분금지 가처분으로 매매뿐만 아니라 증여도 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고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영수 씨가 퇴직금도 전부 이제 아내인 최미선 씨에게 줬다라고 했는데 퇴직금 같이 이렇게 장래에 발생할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 소송이 변론 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해서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재산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같은 경우 이혼 시점에 퇴직한다면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액을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드라마 사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수 씨는 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아 최미선 씨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직한 직장에서는 아직 퇴직금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 퇴직금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최미선 씨가 아파트를 담보로 엄마한테 준다면서 빌렸던 돈이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김영수 씨가 변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채무는 어떻게 됩니까? 부부 별산제의 원칙에 의해서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거의 모든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드라마 사례의 경우 최미선 씨가 부담한 채무는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가 아니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김영수 씨는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궁금한 게 협의 이혼 이후에 지금 김영수 씨처럼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할 때요. 언제부터 그 재산 분할이 된다는 그 기준 시점 같은 게 있나요? 원칙적으로 이혼 시점이 기준 시점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혼, 즉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또 재산 분할할 때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물로 재산을 양도하는 방법이 있고 네. 금원을 일시불이나 정기급으로 취득하는 방법, 장래 취득할 수입에 대한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근데 협의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 합의서를 쓰기도 하는데 이혼 합의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협의 이혼을 할 경우뿐만 아니라 재판상 이혼할 경우도 포함해서 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그 협의가 유효합니다. 그러나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 분할은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하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원이 재산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그런 사정을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협의 이혼 후에 재산 분할 청구를 할 때 이 점은 좀 중요하다 하는 게 있을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재산 분할 청구의 제척 기간이 중요합니다. 네. 2년의 기간이 도과하면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흔히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혼동하시는데 위자료는 재산 분할과는 구별됩니다. 네. 위자료는 혼인관계를 파탄내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람이 그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재산 분할은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고요. 재산 분할은 2년의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하지만 위자료는 3년의 기간 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수, 최미선 씨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어느 순간 원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에서는 치열하게 다투고 재산도 한 푼도 주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재산을 분할해 줘야 하지 한 푼도 주지 않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원만하게 협의해서 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봅니다.